안녕하세요. 대부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성광밴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조선기자재 관련된 업체 중에서 이 태광이랑 이 성광밴드 이 두 기업을 좀 좋아합니다. 특히 태광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이 시장의 수요를 받지 못한 상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성광밴드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성광밴드나 태광 마찬가지로 LNG 수요가 증가하면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크다. 자, 이 부분이 바로 공통점인데, 앞으로 다가오는 2분기에 이 주도주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에 시장 수요가 반영이 되면 그만큼 강한 상승을 동반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특히 조선기자재 업체들은 이 조선업 업황과 더불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유의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광밴드 같은 경우도 태광과 비슷하게 이 가격 형성의 패턴성 흐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 금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기업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현재는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매집세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서 연기금은 꾸준하게 좀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모펀드가 강하게 매집을 해주면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49인 이하 소수 집단이죠. 그래서 이러한 소수 집단에 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재료성 부분에서 확실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 기업의 성장성이나 산업의 성장성이 확실해야지 이 소수 집단에 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모펀드의 매집세는 언제부터 강하게 존재할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을 바로 2분기부터로 체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영상 중후반부에 또 나오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볼티모어 다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볼티모어 다리가 붕괴됐다라는 이유로 이 조선업부터 해서 조선 기자재 업체들까지 이 주가의 하방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볼티모어 다리 선박 자체가 오래됐죠. 1977년에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초대형 컨테이너선 이 선박에 대한 이 무게를 견딜 수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중공업이 이 컨테이너선을 만들었다는 이슈로 조선업 주가 하방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면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게 되면 운항을 한 거는 항해사죠. 그래서 항해사 책임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또 조선업 때문에 이 선박 때문에 이 다리가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또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 선박을 잘 만들었으니까 이 다리가 무너진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또 역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퀄리티 면에서도 입증된 거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명분을 잡고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동향 체크합니다. 자, 이제 유가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태광과 비슷하게 LNG와 함께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크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LNG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고유가 전망 자체가 이 성광밴드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24년 전반적인 이 유가의 동향을 체크를 해보면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 존재했었죠. 수급적인 측면에서 타이트해지면서 이 상방에 대한 압력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24년 상반기 같은 경우 이와 같은 관점이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가가 더 상방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하게 되면 이 부분은 성광밴드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미치게 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성과지수 가져왔는데, 사실 성과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 기자재 업체들보다는 이 조선 업체들에게 조금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하지만 크게 보면 조선 업황과 더불어서 이 성광밴드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 성과지수에 대해 가져왔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이 심조성과 지수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계속해서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2024년 2월 기준으로까지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선별 수주에 대한 전략이 먹히고 있는 거죠. 이 친환경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고수익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선박만 이 수주를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과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고 성과 지수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도크가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호황이었기 때문에 이 선박에 대한 도크가 꽉 찬 상태에서
이 중고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이 신규 선박보다는 중고 선박에 이 눈을 돌리게 되면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중고 성과 지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또 중고 성과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주면 이 부분은 또 앞으로도 이 신주 성과 지수 상승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달러 가치가 오르니까 국내 증시는 이 자금이 이탈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악재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선 업체나 조선 기저제 업체는 다른 이 산업들과는 조금 다른 특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달러가 강세인 측면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환율 자체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는 것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그래서 이 미국 경제가 건조하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인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철광석 가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철광석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해주었지만 24년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인데 이 재고가 증가했죠. 철광석 가격에 대한 이 공급이 증가를 하니까 가격 하락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철강의 마진 약세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이 철광석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광석 가격을 왜 가져왔냐? 이 결국에 이 철광석 가격 자체가 후판 가격의 기준 지표가 되는 거죠. 또 후판 가격은 선박 제조 원가의 20%, 30% 차지하니까 후판 가격이 하락을 해야지 이 조선업 업황에는 실적의 개선세까지 더해지면서 이 긍정적인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후판 가격 협상은 언제인가?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죠. 올 상반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동향을 봤을 때 6월부터 이 8월 사이 혹은 5월부터 7월 사이에는 후판 가격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앞서서 주가 상승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죠. 23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후판 가격을 조선사가 유리하게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사실을 좀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 중국산 수입산 물량이 증가를 했죠. 그리고 또 일본의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이 퀄리티 높은 후판을 수입할 수 있었다. 싸게 수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내 조선사 입장에서는 후판 가격 협상에서 이 경쟁력을 갖고 협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때 당시 철광석 가격을 보게 되면 굉장히 높았습니다. 철광석 가격이 반등했던 시기가 바로 23년 하반기였는데 최근에 철광석 가격은 이때보다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때보다 후판 가격 협상을 조금 더 하락한 채로 진행할 수 있지도 않을까?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조선업 업황에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하고 결국에 성강밴드의 주가 역시 긍정적인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현재 가격은 11,000원의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최근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이죠. 이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도 강한 상승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이 13,000원 구간까지 도달한 이후에 박스권 형태를 보여줄 그런 패턴성 흐름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강한 상승은 언제 나올 수 있는가? 이 결국에는 이 후판 가격 협상 이 시기가 5월부터 이 7월까지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부분과 더불어서 이 전당대회 이슈까지 엮이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지지율 측면을 보게 되면 이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이 굉장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항상 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정치적인 이슈를 부각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특히 이 중국을 제재를 하면서 반사이권점에서 이 한국의 이 조선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 기자재 업체들까지 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후판 가격 협상이 5월부터 7월 사이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앞서서 체크를 해봤지만 이 정치 일정 같은 경우도 살펴보게 되면 이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5월부터 7월 사이에 다시 한번 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조선 갈등, 그로 인한 한국의 반사 이익에 대한 기사가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이 성광밴드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앞서서 확인을 했듯이 이 13,000원 구간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성광밴드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정확한 가격대 그리고 추 이슈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